택시 타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남자친구와 같이 술을 먹었습니다. 너무 술에 취해서 남자친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외국인 손님한테 $200를 받았는데 뭔가를 좀 주고받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받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아니 그처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1심에서 다루지 못했던, 1심에서 간과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증인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증인, 그날 택시에 타게 됐는데 택시 타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남자친구와 같이 술을 먹었습니다. 그럼 택시 태워줄 때 남자친구가 택시에 태워 보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늦은 밤에 택시를 타게 되고 술을 많이 먹게 되면 남자친구가 같이 바래다 주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피해자 증인이 남자친구 그날 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가 수사기관하고 법정에서 증언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택시 운전사가 뒷좌석 가서 가슴을 애무하니까 이 피해자가 그 사람을 감싸 안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감싸 안았냐고 얘기를 1심 법정에서 물어보니까 본인이 너무 술에 취해서 남자친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심에서 제가 증언할 때 아니 남자친구 싸웠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남자친구로 안았다는 것은 모순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튼 나는 술에 취해서 남자친구를 안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택시가 그 다음에 이제 모텔 주차장까지 갔는데 왜 증인은 모텔 주차장까지 택시가 가는데 그대로 타고 있었습니까? 아니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던 택시 운전사인데 그냥 그 자리에 타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내리던지 신고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택시 운전사가 자신을 집에까지 데려다 준다고 사과를 하면서 데려다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강간하려고 한 사람을 말을 어떻게 믿느냐 그랬더니 아니 사고까지 하니까 나는 믿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한 번에 의하면 그 정차한 장소하고 피해자의 집이 사실은 걸어서 한 3분 거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로 피해자의 집과의 관계를 저희가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었죠. 아니 그 자리에서 내려서 바로 집이 가까운데 내려서 갈 수 있는데 왜 내려서 가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증인은 나는 택시 운전사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모텔에서 내렸거든요. 근데 모텔에서 내렸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택시 운전사가 경찰에서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외국인 손님한테 $200를 받았는데 그 $200를 피해자한테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200를 줬느냐 주지 않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 열쇠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때부터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택시 운전사는 나는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를 준 것이 입증이 되면 결국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 되는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200 피고인이 주지 않았느냐 하니까 자기는 받은 바가 없다고 또 여전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텔 주차장에서 내릴 때 보면 지금 약간 CCTV가 굉장히 흐릿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좀 주고받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받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지만 약간 유도신문을 한 거예요. 아니 모텔 주차장 CCTV 보면 증인이 백에서 뭔가를 꺼내서 택시 운전사에 주는데 그 $200로 달러로 보이는데 증인 CCTV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CCTV에 그 장면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아니 백에서 달러를 꺼내서 운전사에게 주던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당황을 하면서 그 CCTV에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CCTV에 나온 걸로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 증인이 당황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받았던 달러를 줬어요. 하지만
달러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성관계를 용인한 건 아니에요.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피해자 증언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왜 증인 뒷좌석에 있을 때고 모텔 주차장 갈 때까지 핸드폰이 있었는데 증인이 집에 잘 도착했는지 증인의 남자친구가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뭐뭐뭐 하는 거예요.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전화가 온 것까지 또 이걸 확인을 하려면 재판이 길어지고 우리 피고인이 구속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신문에서 살짝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우리가 통신 회사에 사실조회하면 다 나와요. 증인의 남자친구부터 전화가 몇 번 왔습니까? 그러니까 한 11번 정도 왔다는 거예요. 11번 왔는데 왜 전화 받고 이 사정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동으로 나서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택시 같은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사실 진동으로 와도 전화가 온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럼 증인 택시에서 내려서 달러를 택시 운전사에게 주고 가면서 증인의 남자친구와 통화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통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 운전사가 당신을 강간하려고 했던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처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경황이 없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피해자와 어떤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증언이 거짓말하는 것이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은 재판장께서 이걸 듣고 나서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집중적으로 또 신문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 왜 200달러를 받아놓고 받지 않았다고 계속 거짓말을 했느냐? 그렇게 계속 추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피해자 증인도 막 울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는 걸로 자신을 방어할 수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도 무죄 판결이 났고 이 택시 운전사는 이제 석방이 된 거죠. 다음 이야기는요. 많이 2인 이상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특수관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무죄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피해자인 여자가 자신의 친구들과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성폭행을 했던 사람의 성기와 다른 이전에 경험했던 사람의 어떤 성기 크기를 비교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법정에 나와서 결과적으로 이제 무죄를 받은 사건인데 상당히 사건 자체가 일반적 사건과 특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